시작할게요. 지난 4월에 방송한 성동구 1편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방송이긴 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은 이제 성동구 일대에 대해서 먼저 좀 보실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한강변을 끼고 있고, 이렇게 청계천, 그리고 이렇게 중랑천, 이렇게 세 개 선을 모두 끊고 있기 때문에 수변으로 약간 강한 이런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성동구 하면은 떠오르는 게 한강변도 중요하지만 이제 서울숲 일대에 대해서 먼저 이제 떠오르는 지역이긴 한데, 그거에 더해서 이제 벤처기업이라든지 회사들, 대기업 본사들이 자리 잡는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기업들의 성지 이렇게 좀 불려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아파트들에 대한 금액도 조금 만만치가 않은데, 지난번 1차 방송했었던 이런 지역들과는 전혀 다른 고가의 아파트들이 많이 좀 포진이 하 있는 이런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방송을 했을 때는 요렇게 먼저 이제 방송을 진행했었고, 이번에는 용답, 성수동, 그리고 송정, 결국 이제 중랑천 기준으로 이제 오른쪽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청계천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크게는 요 세 개 지역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4월에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크게 이제 용답에 대해서 먼저 보면은, 여기는 이제 그 답심리, 장안평, 즉 이제 동대문 쪽이랑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이런 특성들 자체가 동대문이랑 좀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용답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제 아파트 자체가 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나홀로 단지들 이런 것들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좀 개발이 많은 이런 필요한 지역 보시면 될 것 같고, 성수동 같은 경우는 진짜 확실히 개발에 대한 축이 성수동을 중심으로 해서 변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수동은 왼쪽에 있는 곳이 성수동 1가라고 해서 서울숲과 한강변을 품을 프리미엄 주거단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성수동 2가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시설이나 벤처기업들에 대해서 중심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여기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강명공로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타 다른 이런 내부순환 도로들도 다 위치하고 있고, 간선도로도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공장들이 운영하기 위해 기업 활동을 하기 좋은 이런 입지를 갖추고 있는 곳이에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전부터 공업지대로 조금 이제 유명했던 이런 지역이기도 하고, 지금은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가 되면서 약간 산업 자체가, 구조 자체가 좀 변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서울시 내에서도 천지 개벽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성수동 일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난번 이제 마포, 용산에 대해서도 방송을 한번 하긴 했지만 확실히 거기에 못지않은 개발 계획이 있는 곳이 바로 성동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도움이 될 내용들 계속 설명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이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용답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청계천, 중랑천으로 이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처럼 사실 이게 성동구 메인 이런 지역들과는 조금 이제 분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동대문구에 있는 주거시설에 조금 더 이제 우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 용답, 답심리 요 일대들은 예전부터 이제 청계천 하류 지역으로부터 좀 유명한 이런 지역이어서 논이나 밭 이런 곳들이 이제 길게 좀 늘어서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답심리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있는데, 용답 같은 경우도 용두동과 답심리동 여기 첫 머리를 따서 이제 이름을 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일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면적이 중랑구 물 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죠. 이게 크게 위치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들은 대부분 이제 상업지역과 일반 저층 주거단지로 밀집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2호선 지선 차량 기지가 좀 위치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약간 주거단지 시설로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진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정비 사업을 진행되고 있는 구역이 마땅히 좀 잘 없습니다. 여기 용답과 답심리 사이에 크게 3개 구역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지역주택조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진행되는 이 지역은 이제 역세권 시프트로 진행되고 있는 용답동 108-1번지, 여기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일반 분양을 진행을 하는데, 청계 리버브 자이
여기를 진행을 해서 지금 가보면은 이미 다 이제 철거가 진행이 되어 있고 펜스만 쳐 있는 상태로 이제 착공을 대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사실 그 사업성이 굉장히 좀 좋다 보니까 프리미엄도 되게 좀 많이 붙었던 이런 지역이거든요. 이런 금액들을 생각해 보면은 아래에 있는 용답동 1구역이나 2구역도 이제 그 추진위가 조성을 하는 이런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역시도 이제 역세권 시부트로 해가지고 여기 1구역 같은 경우는 50%가 이제 동의율이 다 모였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사업성을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한 이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구역과 2구역에 대한 부분들도 금액으로 보면은 사실 좀 저렴하게 나와 있는 물건들은 좀 잘 보이진 않더라고요. 일반 빌라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4억대, 5억대 정도 나와 있는 물건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중간으로 해가지고는 빨갛게 이제 상업지들이 좀 위치하고 있어서 이런 상가들이 좀 위치하고 있다는 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용답동 자체가 일단 관심을 많이 사람들이 갖는 이유 중 하나는 여기 중랑물재생센터가 지금은 사실 지금 이제 그 국가부지로서 약간 사업 다른 목적으로 좀 쓰고 있긴 한데 여기를 이제 지하화를 하고 위에는 이제 다 공원을 조성하고 그리고 또 이제 R&D 센터들 물과 관련된 이런 기업체들 여기다가 다 조성을 하는 이런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있는 규모 자체가 사실 지금 서울숲에 있는 규모보다도 이제 2배 정도 되는 이런 규모다 보니까 사실 서울숲과 이어서 성동구에서 훨씬 더 큰 규모의 공원이 조성된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아쉬운 입지였던 이런 용답동에서 약간 대단지들이 조성되면은 분위기가 전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장안평 중고차 시장이 위치하고 있는데 약간 되게 오래된 낡은 건물들이 조금 여기에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정비 사업이 좀 진행되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완전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되진 않고 도시 재생을 기반으로 한 현대 사업화를 좀 추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계획들이 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여기도 건물들도 신식으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들 보면은 여기 위쪽으로는 이제 업무 시설들이 좀 많이 위치하고 있고 호텔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이런 건물들이 좀 고층으로 좀 위치하고 있고 안쪽으로는 이제 자동차 관련된 이런 공업사라든지 이제 부품을 파는 이런 업체들이 좀 많이 있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용답은 이런 정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투자할 구역들은 이제 용답 1구역이나 2구역 정도 지금 이제 아직은 이제 조합 설립되지 않은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충분히 이 정비 사업들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이제 성수동에 이제 2개 구역이 있는데 그중에서 성수동 2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른쪽에는 이제 중랑구고 여기 중랑천 아래 위치하고 있고 한강변에 끼고 있어서 남쪽과 북쪽 모두 다 이제 물을 품고 있는 이런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수동 2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오른쪽에 위치한 이런 지역인데 예전에는 이제 동뚝돌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으로서 알려져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성수동 1가 서울 즉 서울숲보다는 발전이 조금은 이제 더딘 곳이긴 한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뚝섬 쪽이 사실 그 상권의 좀 메인 지역이었거든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 건대부터 해가지고 이 2호선 일대들이 상업시설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발달돼 있었었는데 성수는 사실 원래는 이제 상업시설로 이제 유명했던 이런 지역은 아니고 다 공업지역으로 해가지고 그 가죽이나 피혁 이런 공장들이 좀 많이 밀집되어 있었던 구역이었는데 여기 역시도 점점점 뚝섬에서 확장이 되면서 오히려 뚝섬보다도 더욱더 큰 상권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성수역과 아래에 있는 이 카페 거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메인길은 이제 여기 연무장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크게 한 5가지 포인트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성수 IT 산업 유통개발 진흥지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여기 같은 경우들은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비롯한 이 소규모 중견 기업들이 많이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좀 기업들이 많이 위치를 하고 예전에는 이제 공장지대들을 다 이제 밀고 새롭게 이제 지식산업센터로 해서 소규모 오피스들을 많이 올리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 내 이렇게 이제 굉장히 오피스가 많이 밀집된 곳이 많이 없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성수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이제 중견기업도 있지만 호재 중 하나로 이제 보고 있는 곳이 이 이마트 부지가 이제 본사 부지가 있는데 이게 매각을 하면서 올해 이제 4월에 말까지 다 이제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리니지에서 이제 파생되어 있는 이제 그 기업체 이제 크래프톤이라고 하는 이게 뭐 배틀그라운드나 뭐 테라 약간 이름은 저도 들어봤을 만한 그 정도 이제 게임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큰 볼륨의 회사가 있는데 평균 연봉도 이제 억대가 넘어가는 이런 근무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약간 그 벤처들 베이스에 있는 성수동에서 대기업들도 점점 이제 들어오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좀 변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들 보면은 이 저기 있는 이 구역들이 요 성수 전략 정비구역 있는 데들 말고는 다 거의 다 이제 공업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그 올라오는 이런 것들이 아파트들이 좀 잘 없고 대부분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를 비롯한 이런 업무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면서 사실 이제 그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짜투리 땅들이 있잖아요. 짜투리 빌라들. 이런 애들이 평당가 1억, 2억 이렇게 이제 거래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거의 이제 매도자분들이 이제 시세로 만들어가기 위한 물건들이 내놓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저렴한 물건들은 좀 잘 없는 편이다. 그런 애들이 또 거래가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양가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 분위기가 지금 이제 재직산업센터가 약간 시장 분위기로 예전보다 이제 호가들이 많이 내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여기 있는 지역들은 그래도 임대 수요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임대 수요 목적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상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뚝섬이 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성수동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연무장길을 중심으로 한 상권이 굉장히 크게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성수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있는 전역들이 다 상권으로 이제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대표되고 있는 크게 네 가지 정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성수동 상권 하면은 예전에는 일반적인 상권들은 이제 그 먹거리들만 제공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이런 상업시설들을 상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특성들이 조금 달라요. 일반 상권이 아니라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곳으로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기업체들도 브랜딩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활발히 상권을 활용하는 곳들이 좀 많이 느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이제 그 기업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5일 상권이었었는데 주말에는 이제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서 5일 상권에서 이제 7일 상권으로 넘어가는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되고 있는 곳은 지금 이제 가장 커지고 있는 이 연무장길 상권인데 점점 확산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고 여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왼쪽은 서연무장, 동쪽은 이제 동연무장길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심 서연무장길이 조금 이제 중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예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가죽, 피혁 이런 것들 공장들이 되게 많이 있었었는데 이런 모습들이 아직도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근데 갈 때마다 이제 변화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모습들이 옛 건물들을 그대로 이용을 해가지고 약간 리폼을 해서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약간 그 낡았지만 힙한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주는 이런 상권들을 좀 변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상가들만 만들어지게 되는 게 아니라 이 프랑스 명품 이제 디올이라든지 이제 콘셉트 스토어로 되게 이쁘게 좀 건물을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이 약간 포토존처럼 이용을 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걸 비롯한 약간 그 외의 것들, 그 팝업 스토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용을 하는 이런 상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번 그 임장을 할 때도 연예인분들도 조금 보였고 그리고 그런 방송 촬영 같은 거 또 어떤 이런 잡지라든지 그런 것들 촬영하는 이런 모습도 보였었는데 이런 곳이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또 젊은 MZ 세대들은 이 상권의 주변에 있는 곳을 살고 싶어하는 이런 열망이 크다 보니까 여기 주변 일대들의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그 두 번째가 이제 그 서울숲 상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여기 옆에가 이제 서울숲 상권이다 보니까 원래는 이쪽 상권들의 임대료도 그렇고 가격대들도 더 높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서울숲 상권은 일단 대표되는 이런 밥집, 술집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일단은 그 서울숲에 대한 대표되는 이런 건물들이 이제 아파트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갤러리아 포레를 비롯한 그 아코를 비롯한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지고 있고 또 이제 SM 본사가 여기 일대에 있다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같이 약간 그 케이팝 문화들이 그런 것을 찾는 이런 외국인분들도 많이 오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활성화되는 이런 모습까지도 갖춰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상원길 상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바로 지금 누가 댓글을 주셨는데 이제 그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처럼 이제 꾸민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약간 벽돌 같은 거를 이제
좀 조화롭게 만든 이런 건물들을 올리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용적률이라든지 혜택을 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약간 성수동 자체의 아파트들은 잘 없어요. 대단지들은 자체는 없는데 여기 이제 북쪽 라인에 그나마 조금 그런 것들이 몇 개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랑 또 여기 중심에 이제 지식산업센터들이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업무용 그리고 주거용 이런 상업시설들이 같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상가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대길 상권이 뚝섬역 바로 아래에 있어서 여기가 원래 가장 좀 메인인 이런 상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밥집, 술집 이런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이런 상권들이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점점 이제 변화를 하고 있고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존적으로는 아직까지도 평당가는 이쪽이 좀 더 높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상업시설들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수하면은 이제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이렇게 이제 4개 지구로 이제 나눠져 있게 됩니다. 여기가 일단 서울시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대표되는 이런 정비사업 지역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꼭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예전에 이제 2007년도 이제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부터 한강변 르네상스 프랭사 그런 프로젝트와 함께 이 4개의 지역으로 인해서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전에 이제 진행되고 있었던 그 같이 진행되는 게 이제 용산 쪽도 같이 그런 프로젝트로 진행이 됐었었는데 그곳은 이제 완전 무산이 되고 요즘 다시 또 이제 스물스물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는 성수 전략 정비고요. 속도는 느리지만 천천히 계속해서 지금까지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한강변에서는 이제 고층 건물들은 쉽게 지을 수 없는 이런 정책이 좀 이루어지고 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구역만큼은 원래부터 이제 고층 계획이 좀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한강변을 좀 멋지게 만들고자 하는 이런 대표되는 이런 주거단지로 변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4개의 지구를 보시면은 전체 한 8,200 가구가 정도가 좀 되는 구역인데 약간 선호도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 중에서 1지구랑 4지구가 조금 선호도가 높은 편인데 1지구는 원래부터 위치가 이제 서울숲의 위치에 가깝고 그 일대에서 원래 선호도가 높고 금액대가 좀 높다 보니까 규모도 크고 서울숲역 지하철과도 가깝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장 선호도가 높은 구역이고 4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 위치로 보면은 조금 이제 성수역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이런 그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들의 지금 구조 자체가 한강변을 보는 이런 세대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약간 장점이 있고 2지구랑 3지구 같은 경우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간에 좀 위치하고 있지만 1지구, 4지구보다는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는 것 뿐인 거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사업성도 괜찮고 같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4개 지역구는 모두 다 지금은 이제 건축 심의 단계로 좀 비슷한 속도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강변북로가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녹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들을 이제 지화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1지구, 2지구 사이에 있는 여기를 이제 그 기부 체납을 받아서 같이 서울시에서 이곳을 지역화해서 공원길로 한강과 연계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노후된 그 모습 그대로 갖추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지난번에 가셨던 용산 같은 경우는 워낙 좀 지대가 좀 높지만 여기는 이제 평강변의 평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더 관심을 갖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성수 두산 위브는 이제 4구역에서 좀 빠졌고 약간 그리고 여기가 좀 시장이 좀 있어요. 2지구랑 3지구 사이는 속도 시장이라고 좀 오래된 약간 재래식 이런 시장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민감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아파트를 이제 그다음으로 좀 보면은 네 번째 포인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대부분들이 여기 아래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도 다 중공업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신축들이 이제 들어오기가 좀 쉬운 구조는 좀 갖추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들은 약간 세대수가 좀 적은 이런 아파트들이 좀 많이 위치하고 있고 나홀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나홀로 이제 아파트 한 24평 정도 되는 이런 아파트들은 한 8억에서 한 9억 정도 되고 조금 더 규모 있는 이런 세대들 단지들은 한 뭐 11억에서 13억 정도 사이 그 정도 규모 물론 이제 국평들은 가격대는 훨씬 더 세긴 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포인트 중 하나가 이제 송정동인데 송정동은 아까 전에 보셨던 이 용담 일대에서부터 넘어와서 요렇게가 지금 송정이거든요. 그거를 제가 지금 조금 이제 위에는 잘려서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에는 이제 그 정비 사업을
재개발을 이제 추진하고 있지는 않았었고, 여기 역시도 약간 도시재생 기반으로 이제 벽화 사업들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들이긴 한데, 사실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보진 않았지만, 정비 사업이 재개발 사업들이 이제 쉽진 않다고 해요. 실제 여기 가보면은 그런 테마들보다는 지금 여기 성수동 상권들이 점점 이제 확장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 일대들이 최근에 이제 연예인분들이 많이 건물을 샀다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다 이 얘기 알고 계시더라고요. 임장을 가보다 보니까. 여기서 가보면 이제 장동건, 고소형 건물들이 요 중간에 요 위치에 위치하고 있고, 요 일대로 해가지고 점점 약간 그 주택을 근린생활 시설로 이제 전환을 해가지고 1층에 이제 카페 놓고 반지하에 아니면 이제 그런 시설들, 상업시설들 위치하고 있고, 약간 기존 건축물에 변화를 좀 포인트를 주는 이런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올라가면은 저 위쪽에는 용담역 아래쪽에 1유로 프로젝트라고 건물 하나를 약간 민간에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임대료 자체가 1년 임대료가 1유로라고 하거든요. 원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임차도 맞춰지지 않고 있는 이런 건물들을 이제 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롭게 이제 조성을 하는 이런 사업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보시면은 요 일대들은 이제 주택들이 조금 많이 있어서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몇 년째 진행하고 있는 이런 곳들도 좀 위치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는 이제 금액대를 보면은 이제 빌라들은 한 4억대에서 5억대 그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인 빌라는 한 3억대 정도 그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가끔 이제 원룸형 정도 되는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대부분 이제 2억대 정도의 금액대가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부동산 임장을 갔을 때 1억대, 1억 5,300인가? 1억 5천 몇백에 하나 매입을 해서 전세를 이제 1억 4,500으로 900개부로 이제 맞추신 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그런 물건들은 없는데, 또 찾아보면은 한 대지집은 한 3평, 3평 정도 되는 이런 애들도 소액으로 이제 볼 수 있을 만한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일대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그래서 좀 더 넘어가면은 이제 건대 상권들이 굉장히 좀 크게 활성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뚝섬과 건대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런 상권들이 만들어지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성수동 일가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이제 그 성수동 쪽에 원래 메인인 서울숲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뚝섬이라고 하는 곳이 옛날에는 이제 한강변 놀이터로 좀 불리고 있었던 이런 곳이거든요. 예전부터 약간 큰 말들, 목축장 이런 것들이 좀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이제 말들이 좀 살기 좀 좋은 이런 구조를 좀 갖추고 있었던 거 뭐 해요. 그래서 6.25 전쟁이 끝나고 뭐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할 텐데, 여기가 성동구 쪽 이 일대에 원래 이제 마사회에서 경마장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곳이 이 일대에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80년대 후반인가가 이제 과천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서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과천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간혹 지금 성동구의 원래 전통적인 이 경마장을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서울숲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더 유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에 이 공원들도 규모도 워낙 크긴 하지만 이 삼표 레모콘 부지가 이게 원래 오랫동안 약간 공장이 안 좋은 모습을 있었는데 작년인가 이게 철거가 됐었잖아요. 여기가 이제 글로벌 업무지구로서 이제 복합 개발을 이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여기 중심을 보면은 서울역, 여기 옆에 보면은 이제 그 뚝섬 특별계획구역을 해가지고 3구역은 아크로 포레스트가 이제 올라왔고, 이제 4구역은 이제 호텔 부영, 아주 좋은 핵심 위치에 이제 부영해서 펜스만 치고 지금은 약간 비워두고 있는 곳이에요. 지난번에 용산에서도 이런 부지 하나 있었어. 아무래도 여기 역시도 지금 이제 그 5성급 호텔이랑 48층 주상복합이랑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 개발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도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일대들은 자연스럽게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일대로 보시면은 일단 크게 서울숲, 대장, 세 개를 좀 3대장으로 좀 보시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트리마제랑 갤러리아 포레, 아크로, 포레스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게 위치하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들은 이제 트리마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름을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단 연예인분들도 기사도 많이 나오고, 또 이제 BTS의 누구누구가 이제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 너무나도 많이 노출됐던 부분들인 거거든요. 일단 얘네들은 순서로 보면은 갤러리아 포레가 이제 2011년도 그때 먼저 이제 준공이 되고, 그 다음에 트리마제가 17년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크로
서울숲 포레스트가 이제 20년도에 이제 들어온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광명북로라든지 뭐 간선도로 이제 돌다 보면은 약간 멋지게 이제 고층 건물들이 보이는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이 다 바로 이제 서울숲 안쪽에 있는 이 3대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갤러리아 폴에 지금이야 사실 여기 있는 단지들이 되게 약간 고가의 시세를 유지하고 있고 모두 다 이제 평당가나 1억 정도 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분양할 때는 대부분 다 좋은 모습으로 진행을 하진 않았거든요. 갤러리아 포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예전에 그 2008년도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좀 안 돼서 나중에 좀 미뤄서 이제 진행을 했던 이런 부분들인 거고 뭐 트리마제도 마찬가지인 거고 여기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미분양으로 이제 진행이 돼가지고 표고가 이런 분양가다 해가지고 줍줍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사실 서울숲에서 굉장히 대표되는 이런 부분들이고 또 이제 성수대교만 타고 내려가면은 또 이제 압구정에 또 위치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압구정 쪽에 이제 재건축이 진행된다고 하면은 그 일대로 성수동 일대와 함께 자연스러운 약간 고층 스카이라인들이 다 조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일단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런 3대장들이 지금 성동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제 전반적인 성동구 시세들을 저 높이까지 이제 올려주는 이런 대상들이 다 요런 아파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서울숲 아이파크가 이제 지역주택 조합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단지가 이제 후분양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여기가 지금 보면은 결과적으로 24년도 3월에 입주가 되기 때문에 결과로 놓고 보면은 굉장히 좀 성공한 이런 사업이라고는 하긴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속에서는 굉장히 약간 다양한 과정들이 좀 있긴 했겠죠. 모든 지역주택조합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말고도 지금 여기 서울숲 앞쪽에 보면은 이제 장미 아파트가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가보다 보니까 3월 말까지 이제 이주를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금액대들도 어마어마합니다. 아무튼 서울숲역 가장 핵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내려가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압구정 연결되고 좀 더 위로 올라가면은 그리고 이제 그 지난번 임장을 했던 그 왕십리랑 연결되는 이런 구간이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위아래로 출퇴근이 좀 간편한 이런 지역이 바로 서울숲 일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은 저기까지가 제가 이제 설명드릴 만한 이런 내용이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도움 되셨으면 오늘은 좀 짧게 끝났는데 지난번 방송이 좀 길어가지고 도움 되셨으면은 이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혹시 여기서 내용 좀 잘 알고 계신 분들 성수동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다른 분들도 도움 되실 거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이제 임장은 성동구 다녀왔고 5월에는 이제 세종시 두 번에 나눠서 진행하고 6월에는 서대문구 이렇게 방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5월 세종시 방송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